네, 이어서 미국 시장과 오늘 우리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네, 경기 회복 자신감 유입이다라고 주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 증시만 휴장이었죠. 사실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처럼 특별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명절 명절이나 아니면 쉬는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잘 와닿는데 미국 증시 휴장하는 날이 종종 예상치 못했던 날들 휴장하는 날들이 나오죠. 어제가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 휴장을 했는데요. 미 증시 휴장을 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유럽 증시랑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자신감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정도, 그러니까 0.3% 내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등락의 폭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움직이는 방향은 거의 같게 움직였었다가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후반 부근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작년 정도부터 해서 유럽 증시가 사실은 굉장히 위기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프랑스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전체적으로에 대한 유럽 전체적으로에 대한 위기가 나왔던 게 이 천연가스 가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 그래도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면 유럽의 이 경기 위기 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정작 지금 겨울이죠. 겨울에 뚜껑 열어보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유럽 증시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 이슈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승을 해도 상승률이 사실 좀 미미하죠. 이번에 유럽도 비슷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5% 넘게 급락을 하면서 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 이유가 천연가스 가격도 그동안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러시아가 다시 천연가스 공급을 유럽에 복구할 의향이 공급을 하기 위한 이런 의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감지가 되고 있죠. 이전에는 루블화로 지불을 하지 않아서 공급된 구매자들에게 이제는 외화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결국은 이제는 유럽에 천연가스 좀 공급하겠다. 러시아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복구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에너지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천연가스 가격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경기에 대한 무게추가 기울죠. 그러면서 경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정상을 찾아갔기 때문에 경기 자신감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 그리고 류허 중국 부총리가 경제 발전을 위한 만남을 가질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점도 전체적으로는 유럽 증시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는 굉장히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우려감이 줄어든 유럽 증시의 상황 그리고 다보스 포럼 이야기까지 해서 글로벌 증시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 사실은 경기 자신감이 유입이 되고요. 경기가 살아난다, 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거의 공식처럼 나타났죠. 채권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되고요. 뭐 이런 기술주 강세 보여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환율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도 열리지 않았고요. 미국에서의 그런 달러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채권 가격의 움직임을 보진 못했지만 NDF 달러원 환율은 볼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 보면 1240원 84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1235원 30전으로 마감했다는 부분 보면 5원 50전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다르죠. 그동안 공식처럼 되어 왔었던 증시 상승하면 달러 하락한다 이 부분이 오늘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코스피에 있어서 이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락할 수도 있다. 유럽 증시 상승했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1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이 경제 지표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과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발표되는데요. 이게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진한다라 그러면 이 지금 시장이 그래서 11시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표가 부진하면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좀 하락한다라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의 스탠스는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강한 의지가 보여지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점진적으로 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장 가동을 증가시키고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경기 부양을 좀 더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뭐 굉장히 많이 안 좋더라도 처음에는 하락을 했다가 경기 지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부양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지만 어찌 됐든 국내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인들의 매물도 나오고요. 기관의 매물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매물 소화가 일정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달러와의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느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중국 경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11시 정도에는 좀 긴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아주 뭐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최근에 뭐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당연히 증시에도 좀 부담스럽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아주 부진하게 나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매물 소화 과정은 뭐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들 같이 한번 여러분도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에 대해서 자, 먼저 이사님 일단 뭐 연결시키는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증시가 사실은 좀 시원하게 사실 올랐죠. 연초 대비해서는 올랐는데요. 근데 이걸 과연 시원하게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가 맞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올랐습니다. 연초 오늘 금년 저점이 2218포인트 1월 3일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2400포인트, 그러니까 180포인트가 올랐는데 근데 여전히 사실은 낮은 수준이죠.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상승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차 함수나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 로그 함수처럼 올라가죠.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부분 보면 불안합니다. 박스권 상단 같죠. 근데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수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고 2,400에서 2,500 사이가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 지수를 큰 폭으로 올리는 그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죠. 거래량이 낮을 때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섹터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특정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수급적으로 은행주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연초 대비해서 4대 은행주 7천억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은행주 외국인과 기관이 7천억 순매수했다라는 부분들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올 가능성 전일에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기 자신감 유럽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에 대해서 아직 우려감들이 좀 있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금리의 상승이 국내는 이제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고 미국에서도 한 0.5%만 더 오르면 이 5%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지 않는다라면 경기에 대해서는 좀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 상관없이 실적 우려감이 좀 낮죠. 4대 은행주들 23년도 영업이익은 4대 은행주 모두 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주들 경기에 상관없이 실적까지 좋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은행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KB금융,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대장주죠. KB금융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일 같은 경우 탄력은 뭐 신한지주 좀 좋았는데 대장주를 가장 먼저 좀 보시는 게 항상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는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23년도 순이익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도 4분기도 좋고요. 23년도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실적이 우선 뒷받침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PF에 대한 우려감들이 금융사들을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4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우려감에서 사실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사업장들 위주로 저금리로 좀 대출을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4대 은행주들은 이런 우려감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고 대신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 증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은행주들은 그런 부담감도 좀 덜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도리어 늘어난다라는 부분,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감 많이 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요. PF에 대해서도 은행주들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은행주들은 실적에 있어서는 호재성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이죠. 증시가 박스권에 묶이면 배당이라든지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의 매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상단에 상당히 좀 가까워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전일 같은 경우 연기금 얘기 뉴스들이 좀 나왔죠. 아직 뭐 확정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연기금의 은행주들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된다라면 국내에서는 가장 큰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비중 증가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B금융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닝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